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0월 24일 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10월 24일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도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2달 전에는 되게 더웠는데 2달 후에는 되게 추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참 이 시간의 텀 재밌습니다. 헤드라인입니다. 해외여행지를 선택할 때 이 여행지 물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비싸면 안 가고 싸면 가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원 투어에서는요 4분기 여행 트렌드를 분석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여행지 물가 비싼 곳 안 가는 거 따로, 그 다음에 교원 투어 4분기 여행 트렌드 분석 따로입니다. 오늘 헤드라인 끝나고 소개해드릴 내용은 해외여행지 물가 비싼 곳 안 간다 요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레고랜드에서요 우리 인바운드 여행사 대상으로 설명회를 엽니다. 우리 특히 한국여행협회 회원사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아마 이제 관광객들이 늘어나잖아요. 특히 중국 기반으로. 그래서 아마 입장료에 대한 여러 가지 여행사 해드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에어프리미아가 LA 취향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투어는 30년 노하우를 담은 스페셜 상품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서 선보였습니다. 모드투어는 베트남 북극 동계 시즌 상품 어떤 라인업을 좀 확대를 했고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같이 조인트 벤처 5주년 맞이해서 한강에서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 실시했고요. 제주항공은 브랜드 캠페인 영상 1,0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그리고 한진관광이 있는 한진칼에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공사 얘기, 에어서울 얘기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들 traveldaily.co.kr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조사가 많이 쏟아지네요. 자, 오늘은 아웃바운드 해외여행 관련한 소식입니다. 일단 만족도인데 해외여행지 만족도 스위스가 1등이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나왔는데 요거는 좀 근거가 애매해. 스위스 왜냐하면 이거예요. 스위스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 그죠? 원래 비싸. 근데 물가 상승률 따지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올랐나는 모르겠어.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일단 스위스를 선택하고 간 사람들은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간 사람들이야. 근데 스위스 멋있잖아. 그래서 만족도로만 보면은 높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어느 여행지가 인기 있는 여행지라는 건 조금 색깔을 달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등 아시아 국가 만족도가 뛰어 올랐고 미국 하와이 사이판 크게 하락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물가가 상대적으로 미 달러를 쓰는 곳의 물가가 비싸졌습니다. 이건 저도 실제로 미국 가서 느껴온 그런 사실입니다. 자, 해외여행 만족도는 국내보다 좀 크게 높았고요. 해외여행으로 쏠리는 그런 것들은 많이 좀 높아가고 있죠.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최근 1년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9,375명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자, 국가별 만족도 보겠습니다. 스위스, 스페인 이렇게 순위를 차지했고요. 만족도가 높다. 왜 만족도가 높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제 나름대로 시선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호주, 이탈리아, 뉴질랜드 이렇게 됩니다. 일본,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보면 일본이 767점으로 6위예요. 전체 6위. 2019년 대비 수직 상승했다고 하고요. 포르투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괌은 탑 10에 올랐습니다. 괌은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죠. 이를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 유럽이 4개국, 남태와 아시아 3개국씩 이름을 올린 반면 북미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행 만족도는 해외가 국내보다 훨씬 높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한국에 볼 게 없고 한국이 그게 아니라 어쨌든 한국 사람 한국에 사니까 일단 해외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면 일단 그렇잖아. 일단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났다는 것 자체부터가 만족감을 주잖아요. 해외 27개국 평균이 735점으로 국내 16개 광역시도 1위인 부산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일본입니다. 일본이 거의 압도적으로, 그리고 엔저 영향도 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을 왜 많이 가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태국이 순위와 점수가
좀 상승폭이 컸고요. 반면에 중국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캄보디아,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최하위권이래요. 이게 그래도 필리핀은 어쨌든 필리핀에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고 캄보디아가 요즘 죽은 것 같아요. 홍콩도 그래도 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예전만큼은 좀 못하죠. 미국 하와이, 사이판 이런 데는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괌도 약간은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화 대비 환율이 크게 오른 미국 달러를 사용하는 물가가 사용하고 미국 물가가 크게 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사실 환율은 한 1300, 120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물가 자체가 미국이 워낙 비쌌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영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가였습니다. 물가. 최상위권과 하위권을 제외한 중위권 국가의 순위와 점수 등락이 컸던 이유는 결국 물가, 환율 변동에 따른 여행 비용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풀이가 됩니다. 여행 환경, 쾌적도를 구성하는 6개 항목. 물가, 상도위, 교통, 청결, 편의, 안전, 언어, 중요도를 보면 물가와 상도위가 2019년 14%에서 올해 19%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항목들은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행 경비, 그러니까 해외여행 경비의 증가는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죠. 그 다음에 항공비 인상했다는 것으로 아시아가 평균 31% 올랐대요. 평균 31%. 아시아는 31% 올랐고 유럽이 36% 올랐어요. 그런데 북미는 무려 42% 올랐습니다. 2019년에 27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383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큰 비용을 감수하면서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지만 여행 비용이 우리 소비자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지역 여행 비중은 뭐 커질 수밖에 없죠. 일단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항공료 인상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가 평균 31%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그래도 물론 큰 오름폭으로 따지면 아시아가 제일 적게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시아에는 동남아시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뭐 유럽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 기준에서 장거리 지역에 비해서 아시아 물가는 아직까지는 대만족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한국의 물가가 비쌌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의 물가도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도 비싸긴 하지만 뭐 그 정도 하겠지. 뭐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물가 상승률 폭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건 물가는 오르지만 떨어지질 않죠. 이게 좀 안타깝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방법 없고 개인 돈을 더 열심히 잘 벌어야겠죠. 오늘도 돈 열심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도 좀 광고들 많이 좀 보내주세요. 좋은 자리, 좋은 혜택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